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70년대 이후에 굉장히 산업 현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사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안전 체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형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1990년대 중반쯤에 대형 재난 사고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삼풍백화점 맞아. 붕괴 사고가 1995년,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1994년. 지금 소개할 사고 역시 1995년 대구 상인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 기억나요. 사고 현장은요, 그 상인동에 있는 큰 사거리로 당시 신흥 택지 개발지구라서 주변에 아파트도 정말 많고 당시에 이제 초중고가 좀 밀집한 지역이었거든요. 상인동 내거리에는 한창 지하철을 만드는 공사가 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만들려면 그 길 아래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또 지나갈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도로 위에 까는 철판인 복공판을 설치해뒀다고 하는데요. 복공판의 한 판 무게가 280kg. 그렇게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오전 7시 50분쯤 갑자기 펑 하고 폭발음이 들리더니 이 복공판 수십 개가 하늘 위로 날아간 거예요. 야, 어떡하냐. 280kg짜리가 하늘 위로 갔다. 네. 영남중학교 학생이 42명이었다고 합니다. 아, 속상하다.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조금 일찍 학교를 갔던 이 어린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대구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저도 그때 중학생이었고 실제로 이때 친구들의 이야기여가지고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때 이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상가들은 거의 막 폐허를 방불케 했고 그 근처 아파트 베란다 뭐 무슨 유리는 다 깨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이때 이제 이런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대구 시민들이 2,000명 넘는 시민들이 뭐 헌혈도 하고 성금도 모으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때 뭐 엄마랑 아빠랑 출근하고 아이는 학교 갔다 올게 이랬는데 갑자기 다 일가족이 그러는 케이스도 많았어요. 상당히 그때 저희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팠죠. 정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요. 만약에 우리 고벤져스 분들이 타임머신을 또 타고 이 사고 현장 2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바꿨을까요? 아니 이거 원래 공사를 했을 때 네. 이제 물 파이프도 있을 거고 가스관도 있을 건데 전기선도 있을 거고. 그러한 좀 공사를 하기 전에는 튀르키예에서는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도 같은 거를 미리 확보해가지고 구청한테 허가 받지 못하는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막 파도 돼요? 우리나라가 막 산업 발전을 네, 하면서 너무 빨리 되고. 막 뭔가 막 우후죽순 생겨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도들이 그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요새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하는 지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 위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를 그냥 옛날에 산속에 가서 그냥 땅 파서 아무거나 이렇게 말뚝 꽂고 구멍 뚫으면 되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1995년 당시에도 대구시 상인동은 엄청나게 번잡한 지하 공간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땅을 천공할 때에는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알파고씨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무허가 작업을 한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두른 거죠.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때 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하에 대한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도시 지역의 지하 공간에 대한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GIS라고 하는데 이 지리 정보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서 요새는 이제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